반갑습니다. 시루입니다. 곧 있으면 설날이 되는데요. 설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그쵸. 세배, 또 세뱃돈, 용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설날 용돈을 가지고 자녀분들이 받는 용돈을 가지고 이거를 5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설날에 받은 자녀 용돈을 가지고 자녀 명의로 해외 주식을 사주는 거예요. 해외 주식.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하고 중국, 일본의 우량 기업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에 방문해서 자녀 명의로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들면 돼요. 그쵸?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야 되니까 자녀 명의 계좌가 필요한 겁니다. 이때는 필요 서류는 미리 챙겨 가시면 됩니다. 뭐 도장, 또 가족관계 증명서, 뭐 부모님의 신분증, 뭐 이런 것들이죠. 미리 증권회사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챙겨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최저 수수료가 없는 증권사가 좋아요. 보통 최저 수수료가 10불 정도 하거든요. 11,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11,000원 정도 하려면 해외 주식을 뭐 한 400만원, 500만원 정도를 사야지 이 증권 거래 수수료가, 주식 거래 수수료가 뭐 한 10불 이 정도 나와요. 근데 보통 4,500만원이 안 되잖아요. 설날 용돈이 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정해진 요율을 곱하면 금액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어떤 증권사들은 최저 수수료를 정해놨어요. 이렇게 매수한 금액 곱하기 요율을 했는데 이게 1,000원이 나온다. 그러면 너무 적기 때문에 최저 수수료 10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없는 증권사가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자녀 명의로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들었으면 우리나라 돈, 원화를 해외 주식 계좌에 입금을 하면 되죠. 보통 설날에 받은 용돈이 되겠죠. 10만원부터 뭐 몇십만원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 환전을 합니다. 환전. 해외 주식 계좌라는 건 해외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미국 기업을 사겠다. 아마존, 알파벳, 또 페이스북 이런 거를 사겠다. 그러면 달러로 환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회사의 주식을 사겠다. 그럼 위안화로 환전을 합니다.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런 다음 환전한 다음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사면 돼요. 미국은 보통 저녁에 장이 열리잖아요. 시차 때문에. 그다음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보통 1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거래를 하시면 돼요. 보통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에 접속하셔가지고 해당 시간에 맞춰서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주식을 사도 되고 또 예약 주문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외국 기업을 사시면 되는 거죠. 미국은 한 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10만원 정도만 있어도 뭐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중국은 100주 단위로 거래를 해요. 그래서 한 주에 뭐 3,000원, 4,000원 하더라도 100주씩 거래를 해야 되니까 적게는 20만원, 30만원 정도가 들고요. 많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자녀 명의로 해외 주식을 사주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요? 증여세. 저희가 자녀한테 준 거니까. 그쵸? 근데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그 다음 성인 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해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설날 용돈을 받아서 사는 걸로는 특별히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고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나빠할 건 없지만 증여 신고는 하시는 게 좋아요. 증여 신고. 보통 그 홈택스에서 하는데요. 홈택스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명의로는 홈택스 가입이 안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세무서에 방문해서 홈택스용 아이디를 발급받아서 홈택스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자녀 이름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납부할 건 없지만 증여 신고는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뭐 미성년자인데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외 주식을 사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일단 부모님 명의로 해외 주식을 샀어요. 그런 다음에 굉장히 많이 불렸습니다. 이거를 자녀에게 주는 거랑 이렇게 증여를 먼저 해서 자녀 명의로 사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증여세 차이가 있는 거죠. 부모님 명의로 사가지고 부모님 이름으로 사가지고 이거를 불려서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먼저 자녀에게 줘서 자녀 이름으로 산 다음에 이걸 불리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인 거죠. 자, 이렇게 자녀 명의로 해외 주식을 사주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공통 관심사가 생기는 거죠. 최근에 저희 주니어도 증권사에서 온 우편물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빠, 우리 주식 보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주식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주니어가 좀 더 크면 뭐 주주총회를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주식에 대해서 또 기업에 대해서 뭐 이야기도 서로 나눌 수 있겠죠. 두 번째, 뭐 비슷한 이유죠. 자연스럽게 경제 교육이 되는 겁니다. 따로 뭐 경제신문을 읽어주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교육이 된다라는 거죠. 뭐 혹시나 자녀분이 고등학생이 됐다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의 돈을 자녀에게 주신 다음에 자, 이걸로 너가 주식 종목을 선정을 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주식 종목을 선정을 해서 한번 투자를 해봐라. 그리고 3년 후에 네가 대학생이 되면 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수익 난 금액의 뭐 2배를 주겠다. 전부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꼭 큰 돈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는 게 부의 초석을 쌓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녀면 뭐 1살부터 해서 고등학생까지 또는 대학생까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중국의 괜찮은 기업의 주식을 사면 이 자녀가 나중에 성장을 했을 때는 지금 가치보다 엄청나게 더 커져 있겠죠. 그겁니다. 어차피 재테크라는 게 시간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씩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뭘 해야 될까요? 아, 좋아. 이렇게 좋아. 뭘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계좌를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좌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 설날이니까 그때 용돈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게끔 먼저 계좌부터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